네, 어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간밤에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중국 증시의 급락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우리 돈으로는 22조 원, 중국 돈으로는 1,200억 위안입니다. 즉각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을 보여줬고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그만큼 우려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세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MTN의 김중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변동성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일봉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급락한 이후에 급락의 그 패턴 자체는 조금 줄어든, 변동성은 줄어든 양상입니다만 일간 변동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박스의 범위 자체는 조금 제한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의 급등락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추가적인 아래쪽으로의 변동성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위쪽으로의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주간 단위 그리고 일간 단위로 변동폭을 살펴봤더니 일간 변동폭이 뭐 10%, 9%를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변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 변동성 얼마든지 열려 있다. 아래로도 위로도 모두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아래 위로 모두 다 변동성이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도 불안한데 앞으로 더 불안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달러 지수는 횡보인데 지금 달러로 표현되는 아시아 10개 국가의 통화 변동률을 보시면 지금 달러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지금 불을 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통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주식형 펀드의 그 흐름도 보시면 선진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선진국 내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건 일본과 유럽뿐이고요. 미국에서도 돈이 빠지고 있고 나머지 신흥국가 쪽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빠지고 있는 것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외부 상황인데다가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순위 컨센서스가 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건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3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재무 건전성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이제 신흥국 한 30개국의 CDS를 비교해 봤을 때 체코슬로바키아 정도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CDS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나머지 국가들이 정말 위험해졌을 때 한국으로 일부 돈이 쓸려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이머징 국가의 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뻔하죠. 밸류에이션이 높은 중소형주는 더 깨지고 상대적으로 먼저 선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주가 버티면서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자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이미 그걸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별로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 수는 상승 종목 수의 3배가 넘어가는 뭐 그런 양상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주택 관련주들과 국내 주택 관련주들의 주가를 비교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주택시장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미국 주택시장은 지금 뭐 지표가 약간 혼조권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자금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안 좋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써니디스를 중심으로 태양광도 폭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 또 바이오 쪽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추이는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심리 지표도 꾸준하게 개선되면서 역대 최고치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들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다 모기지 금리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금리 인상이 지연되거나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모기지 금리 다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을 일단 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풀테움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의 동향이 나쁘지 않은 양상이고요. 레나는 신고가가 났고 디아로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3, 4일 전부터 신고가가 나서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주택 건설사들의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 주택 시장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 괜찮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급격한 가격 조정의 그런 흐름을 아직까지는 우려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들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는 글로벌 전체적인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여주면서 시장 견고한 오름세를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한번 들여다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정책,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마자 금리를 동결했고 또 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을 비롯해서 건설주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라는 기조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대산업이 해외 비중 없이 국내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 주택 건설사들 중에서는 디벨로퍼에 좀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체 개발 사업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수주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과거부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정도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외국인 기관의 매도 속에서 주가의 좀 변동성이 좀 커졌고요.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커진 그런 모습인데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2015년도에 분양 물량 자체가 크게 증가했고요. 실제로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4분기쯤에는 민자 발전소 같은 것들, SOC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도 있기 때문에 민자 SOC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자체 개발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이가 나쁘지 않아서 실제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봤을 때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최근에 면세점 효과까지 결부되면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먼저 올라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팔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순차익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자체 사업 규모는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률 자체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건설업종 내 탑픽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조정을 이용해서는 매도하기보다는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쪽이 좋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점이 어딘지 쉽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준의 저점을 미리 잡아놓는 것보다는 수급적으로 혹은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보다는 그 시점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순차익금이 줄어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종 내에서는 탑픽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향후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시도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 종목에 대한 시각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